예, 안녕하십니까.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. 사랑합니다. 예, 오늘까지 추석 연휴 다들 잘 보내시고 계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내일부터는 이제 또 출근하셔야죠. 마지막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께, 이게 지금 매일경제에서 나온 소식입니다. 여러분, 매일경제에서 3% 김동완, 많은 분들 아시죠? 3% 다 아마 뭐 보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도 이제 애청자입니다. 애청자 중에 한 명입니다. 자, 3% 김동완, 삼성전자 다시 9만전자 되려면 이렇게 해서 이분께서 조금 이제 완전히 물론 뭐 완전히 다른 각도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이때까지 뭐 디램 가격이 올라야 되고 항상 이제 그런 쪽 시각으로만 봤는데 매일경제에서 그것도 이런 내용을 다뤘다라는 거는 저는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자, 이제 이 내용 설명을 드릴 건데, 매일경제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, 매일경제는 어떻습니까? 우리나라 뭐 웬만한 뭐 사람들 다 관심 있게 보지 않습니까? 저도 이제 매일경제 구독해서, 저는 이제 페이퍼로 해서 이렇게 매일 이렇게 보고 있는데, 이게 보내는, 사회에 보내는, 이게 의미는 저는 크다고 봐요. 자,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께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, 김 의장은 600만 개미들의 속을 썩이고 있는 이 삼성전자 주가 상승을 위해선 회사 자체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근데 회사 자체의 변화? 뭐 무슨 말이지? 직원들을 뭐 많이 뽑아야 된다는 말인가? 아니면 직원들을 밖으로 내놔야 된다는 말인가?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, 자, 삼성전자 주가가 움직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자본의 효율적인 배치가 필수적인 것이다.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자사주 매입, 그 다음에 소각, 그 다음에 배당 이런 주주 친화적 정책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 모자란 수준이라고 지적을 했어요. 자,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9만 원 넘어 10만 원 넘어, 물론 저는 이걸 안 하더라도 특별 배당금 지금의 수준만 하더라도 다시 사이클이 돌아오면 10만 전자는 넘어선다고 봐요.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분은 그 이상을 뭐 이야기한 거겠죠. 자, 삼성전자 앞으로 20만 원 30만 원 좀 더 강하게 슈팅하려면 물론 당장에는 9만 전자 돌파지만 이런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, 배당 이런 주주 친화적 정책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 된다. 애플이 사실 물론 기업에 대한 제품에 대한 경쟁력도 있지만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거 뭐 배당이라든지 사실 엄청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어떨 때는 뭐 빚을 내서라도 하고 있다 보니까 자, 우리 삼성전자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.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저는 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. 삼성전자가 당장에 이제 M&A 이슈가 있고 또 M&A를 하면 뭐 1, 20억이 아니라 많게는 뭐 50억, 60억의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주주 친화 정책을 이렇게 펼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지만 저는 삼성전자에서 자, 이제 M&A가 있다. M&A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회사에서 좀 더 공격적인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피겠다라든지 뭐 그런 안이 좀 나온다면 주가에는 저는 상당히 지금보다 좋은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디램 사업에 있어서는 사실 크게 진입장벽을 쌓아놓은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. 디램은 중국 업체들도 사실 넘어오기 힘든 부분이고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, 뭐 SK하이닉스, 그다음에 마이크론 3사가 지금 거의 독점, 과점 상태에 있다고 사실 독점이 아니라 과점 상태죠. 근데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점유율 측면에서 보면 거의 뭐 독점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이런 수요가 준다 하더라도 디램 같은 경우에 공급을 줄일 수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독점과 같은 과점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반도체 경기보다는 삼성전자는 차라리 이제
주주하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삼성전자 주가에는 상당히 더 유리하지 않을까. 자, 당연히 구만전자는 시간의 문제겠죠. 시간의 문제겠지만 구만전자만 가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10만 전자 넘어서 20만 전자, 30만 전자 가려면 이 부분에 대한 주주하는 측면에 대한 투자자들의 호응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봐요.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주다. 예? 뭐 삼성전자 주주인데 뭐 이분이 뭐 주주면 뭐 스마트폰을 산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가전을 산다거나 그럴 때 이제 투자자들에게 또 어느 정도 약간의 베너핏을 준다면 그것도 저는 삼성전자 어떤 투자자들의 호응, 주주 한편으로 또 주주 환원이 되지 않을까, 여러 가지 각도로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네이버 카카오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참고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네이버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내수 기반 산업으로서 이제 해외 시장으로의 비즈니스 확장성이 관건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서 공감을 합니다. 물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노력하고 있어요. 지금 해외 사업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 네이버 카카오가 이 해외 시장에서 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 해외가 없다면 금리 상승기 때는 사실상 좀 이들 기업에는 좀 치명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네이버 카카오가 노력은 하겠죠. 노력은 하겠는데 좀 더 시장에 대한 확장성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저도 공감을 하고요. 자, 또 이제 최종적으로 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아주 장기적인 관점이라면 삼성전자, 네이버, 뭐 카카오 이런 대형주들을 지금부터 조금씩 매수를 해도 좋다. 뭐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이라면 지금 가격이 상당히 좋다라고는 다들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만큼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. 물론 분할로 매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. 저도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와는 좀 더 다른 각도,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경제지 중에서는 1등인 매일경제에서 이 부분이 내용이 이제 실렸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우리 삼성전자나 이런 우리나라 대형주들이 주주 친화적인 일반 주주들에게 어떤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건 참 긍정적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삼성전자 M&A 끝나면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, 배당 이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좀 더 활발하게 잘 나오기를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.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. 사랑합니다, 여러분.